과연 그 사건에서 홍 감독님의 이혼 청구가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제 재판의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판결 내용 방향에 봤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어서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나 판사들, 법조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1심에서는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7대 6의 그 유책주의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갈 것이고, 또 이 사건 이외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최태원 SK 회장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3심까지 갔을 때에는 2015년도에 있었던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심 판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다만 그 방향성이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합니다. 사실 대법원까지 그런 갈 입장입니다. 거라고 말씀을 네, 저는 하셨잖아요. 꼭 갈 것 초반에. 같아요. 네. 지금 홍상수 감독뿐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도 회장도?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보셨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그 헌법에 위반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네. 기본권을 침해해야지 되는 그거예요. 그 법령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그 840조 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하거나 사실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흘러서 1심이 나온 거잖아요. 2016년에 이혼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 시간이 또 이제 흐를 것이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 또 한 3년, 4년 걸리겠죠. 네, 최태원 회장은 작년에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데, 그 와중에 뭔가 다른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판례가 선례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논의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파탄주의 이제 역기능은 뭐냐? 파탄주의 전제는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에 그 힘의 균형이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특별히 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전제돼서 그냥 파탄이 되면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혼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사람은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을 다 갖지 못했을 때 갑자기 내쫓기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민법상의 제도를 돌보지 않고 파탄주의가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개 변론에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은 현행 민법상의 구조와 그다음에 이런 보호 제도가 우리나라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지적이 돼서 됐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당시 이제 파탄주의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하고 있냐였는데, 사실 파탄주의를 도입한 제도의 미국에서도 1995년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봤는데, 막상 이 파탄주의를 도입해서 이혼을 시키고 봤는데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그만큼 올라와 있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파탄주의를 도입하니까 결국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돼서 그럴 경우에 빈곤화를 재촉하는 경우가 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되어야만 도입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부분이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아직은 시기상조 이 논리가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방향성은 파탄주의로 갈 것이다. 이거 우리가 좀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변호사들은 말하는 게 좀 그래요. 의뢰인들이 항상 한쪽 입장에 있는 의뢰인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양상민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사건도 우리 서로 입장이 반대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유책 배우자 쪽이고, 여기는 이제 그 아내 쪽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양 변호사님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 의뢰인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건 여러 번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저도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 변론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 저도 변론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논리가 다 있다는 거죠. 유책주의는 유책주의 나름대로, 파탄주의는 파탄주의 나름대로. 따라서 어떤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주의는 주의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걸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렇다면 이제는 결혼의 본질이 뭐냐,
이혼의 본질이 뭐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될 때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책주의, 파탄주의, 사실 결혼 생활하면서 나는 100% 순수하게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가 유책이고 어떤 정도까지가 유책이 아니고 이거를 구분하기 매우 힘들어요. 또 한편으로 판사님이 남의 집 사정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둘이서 아무리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아도 어떤 집은 정말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이런 그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이제는 파탄주의 쪽으로 가서 본인이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 아까 경제적인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아예 청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파탄주의를 도입을 했어요. 법을 개정을 해놓고도 기다렸습니다, 시행을. 왜냐하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 보완 입법이 돼야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저희가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법제가 바뀌면 그 사이에 비어있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안전판을 마련놓고 바꿔야 된다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혼인 기간을 유지하면서 이걸 기다리고 있던 배우자에게 우리 이제 법 바뀌었어. 우리 판례 변경할게. 이제 파탄주의야. 이제 이혼하세요. 라고 법이 얘기할 수 있느냐. 국가가 과연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